안녕하십니까. 이프렌드 17강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17강입니다. 오늘은 내 몸의 마지막 치유 전략인 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암은 병이 아닙니다. 안드레아스 모리츠 박사님의 책을 썼고요. 이 책은 표지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핑크색 백화파로 되어져 있습니다. 백화파 향기에 취해서 살아가는 날들이 있었어요. 백화파 향기 너무 좋잖아요. 네, 암도 우리에게 백합의 향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암에 걸리면 다 죽는 줄 알고 난리가 나죠. 암은 내 몸이 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몸부림치는 과정입니다. 안드레아스 모리츠 박사님은 아유르베다 의학과 홍채 진단법 등의 대체의학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1954년 독일에서 태어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심각한 질병과 맞서 싸우면서 자연스럽게 식이요법, 영양학, 여러 가지 자연치유법을 접했습니다. 그 덕분에 20살이 되었을 때 홍채 진단법과 식이영양학에 대한 공부가 끝나 있었어요. 오늘은 안드레아스 모리츠 작가님의 암은 병이 아니다. 이 책을 나눠볼 텐데요. 암의 신체적인 원인들이 무엇이 있고, 암의 원인은 무엇인가, 또 암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눔의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암으로 인해 수동적인 피해자가 되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자신을 치유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질병 있는 몸을 건강한 몸으로 바꾸고 싶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문을 열어줄 거예요. 대만에서 온 알레스님,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암의 신체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암은 무작위적이고 악의적으로 발병하는 질병이 아닙니다. 우리가 암 하면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아, 무서워. 암 걸렸어. 나 죽어야 돼. 머리카락 빠지고, 손톱 빠지고, 발톱 빠지고, 막 토하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암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우리이지, 그것을 만들어준 사람도 우리예요. 암은 악의적으로 발병하는 질병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암이 늘어난 것은 무엇이냐면 만성적인 불균형과 독성 물질의 과부하를 일으키는 생활 방식에 대해서 우리 몸의 반응의 그 결과일 뿐입니다. 과부하를 일으키고 있죠. 생활 방식에 대해서. 암이 발생하는 그 많은 원인이 있는데 한번 짚어 드릴게요.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살충제와 오염에 노출되어 있죠. 우리가 먹는 식음료, 뭐 야채라든가 생선이라든가 뭐 고기라든가 이게 자연적인 게 없죠.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있어요. 살충제 뿌려서 야채 키우고 소독하고 저도 시골에 살았는데 농약을 하지 않고서는 먹을 수가 없어요. 다 썩거든요. 벌레들이 다 파먹고. 가공식품, 정말 좋죠. 가공식품, 인공식품. 이것은 독성을 가진 포장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가공식품, 뭐, 햄이나 바나나, 바나나는 아닙니다. 햄, 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햄인데, 우리가 가공식품, 인공식품 많이 먹는데, 이거 안 좋아요. 독성을 가진 포장재를 사용해주고, 훈육을 하는 것도 안 좋습니다. 무선 기술. 우리가 이제 유선보다는 무선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핸드폰을 지금 보고 있을 텐데 또 귀로 들으면서 저녁을 먹거나 아니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유선으로 소리를 키워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기 공해, 의료용 진단 장비의 방사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뭐 두 번씩 방사선을 쬐는데 이 방사선이 우리의 암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약회사의 약제, 햇빛 노출 부족. 아, 나 죽은 게 생겨, 김이 생겨. 이래가지고 저희가 안 보잖아요. 햇빛 노출이 부족하면 무엇이 생겨요? 햇빛 노출이 부족하면 암의 원인이 되는 거죠. 햇빛도 많이 쐬야 돼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자외선 차단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렇게 뭐
뜨겁다, 정말 너무 뜨겁다, 이럴 때는 사용해야겠지만 오히려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또 암이 유발될 수도 있겠죠. 맞아요. 이 책에 하는 말이 햇빛 노출이 부족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암에 걸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만, 살이 쪄도 위험한 거예요. 스트레스, 나쁜 식습관, 이러한 것들이 암을 발생하는 원인이 되겠죠. 암이라는 질병은요, 일반적인 생각은 거의 모든 암 환자가 갖고 있는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뭐냐면, 암이 정말 무엇인가에 대한 오해의 근거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대한 집착을 낳고, 그것은 또다시 암이 질병이라는 믿음을 강화시켜주죠. 건강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어느 정도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위해 노력한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면 아프지 않습니다.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자신의 신체 능력을 받아들이고 지지해야 돼요. 그래야 자연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을 느끼잖아요. 그럼 투쟁이에요. 도피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거나 막 불안, 초조할 때 어떠세요? 무서워. 막 몸이 자연적으로 움츠러드는 거야. 그죠? 막 도피하려고 하고. 스스로 갖고 있는 최대한의 치유 능력을 발휘를 하려고 하죠. 암에 걸렸을 때를 포함해서 모든 상황에는 무언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내가 암에 걸렸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암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얘기는 내가 무엇인가 배울 것이 있고 이 질병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알아야 돼. 배워야 돼. 나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구나. 이러면서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나 암 걸렸어. 어떡해. 나 이제 의사가 몇 개월밖에 못 산대. 이러면서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 다 하죠.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서 누워있는 거죠. 그 결과 머리털 다 빠지고, 건강한 사람이 항암 치료를 해도 힘든데, 아픈 사람이 항암 치료를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태양 노출에 반응하여 당신의 몸이 만들어내는 비타민 D는 2000개 이상의 유전자를 조절하고요. 면역체계, 소화, 회복과 치유 메커니즘, 혈중 수치 등을 조절을 합니다. 태양에 노출이 돼야 되겠죠. 태양을 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규칙적으로 태양 노출을 피한다면 유전자들을 불활성화 시키는 거예요. 서로 막 교란을 시키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암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치료 반응에 자신을 취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죽음은요, 우리 몸이 쓸모없는 입자들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는 상태로 변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암은 병이 아니다. 내 몸의 마지막 치유 전략, 안드레아스 모리츠 박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 죽음과 마찬가지로요, 질병은 새로운 삶을 제공하는 수단이 됩니다. 내가 아픔으로 인해서, 내가 저 사람이 아프니까 난 아프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해야 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을지, 그러한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죠. 암은 우리의 일부분, 여러 부분이 활력을 잃었을 때만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를 공격을 해요. 그러면 내가 활력을 잃고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면 암이 발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암은 우리의 일부분이나 혹은 여러 부분이 활력을 잃었을 때만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를 공격한다고 해요. 암은 그것이 신체적인 것이든 비신체적인 것이든 감각이 없어지고 억압받거나 혼란스러워진 부분들을 부활시켜 줍니다. 암은요, 우리가 더 이상 균형과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을 찾도록 되찾을 수 있도록 자극하는 경종 역할을 합니다. 이 암이라는 질병은 우리 몸에서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노폐물의 배출이 오랫동안 막혀 있는 곳에서만 나타나요.
그러면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왜냐면 우리가 림프가 겨드랑이 한번 만져보세요. 겨드랑이를 만져보면 어때요? 말랑말랑하죠. 말랑말랑하죠. 이게 림프라고 하거든요. 목 주변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체에 보면은 림프 구간 있죠. 접혀지는 부분. 팔꿈치도 접혀주는 부분이 림프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삼각형이 하체 부분에 만나잖아요. 이것도 림프 구간이에요. 그리고 무릎을 접었을 때, 무릎을 접으면은 여기 림프가 있죠. 이것이 막히었을 때 암이 발생하는 거예요. 시원하게 뚫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막혀가지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거죠. 배관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암세포예요. 근데 우리는 암에 걸렸다고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죠. 그 막힌 것을 뚫어줘야 돼요. 이 노폐물들은 암세포라는 굶주린 괴물을 통하지 않고서는 세포 주변을 탈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세포에서 암세포의 점진력이 퇴화하는 흔히 유전적 소인이라 부르는 유전적인 이유로, 이것은 유전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안젤라나 졸리가 부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자기도 유방암으로 죽을까 봐 유방을 절제수를 했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암은요, 유전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안드레아스 모리츠 박사님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암은, 질병은 유전이 아닙니다. 과일나무의 꽃이 시들어 떨어지는 것은 실수로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서, 아니죠. 뭐 하는 거예요? 열매가 자라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꽃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죠. 꽃이 떨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몸이 스스로를 파괴하기 위해 만들어낸 치명적인 무기, 이게 뭐예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죠. 이 암이라는 생각은 의학적 실험들을 기반으로 한 발상이지만 그러한 발상은요, 높은 수준의 과학적 통찰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롭거나 논리적인 설명은 더더욱 아니에요. 근데 암을 그대로 이해하고 왜 발생하는지 알기 위해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이 왜 필요한 것일까? 우리가 이제 앞에 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1900년대에는 8천만 명 중에 1900년대 물질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는죠. 8천 명 중에 한 명꼴로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은 두 명 중에 한 명꼴로 일생에 한 번은 어떤 종류의 암이든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미국에서만 해마다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만성질환으로 목숨을 잃어요. 근데 그 대부분이 뭐냐면 암이에요. 최근에 암은 이전까지 제1의 사망 원인이 심장병이었는데 그 심장병을 넘어섰어요. 이 오래된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조금 아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암에 대해 우리의 지식에 관한 이보다 더 진실을 말하는 것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현재와 같은 암의 급속한 확산을 멈추거나 되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의 지평을 넓힐 필요가 있어요. 암이 실제로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이 암을 위험한 질병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암에, 자꾸 그러네. 암 얘기를 하니까. 이 조금 아는 것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조금 아는 것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우리 몸은 매일 300억 개 이상의 세포를 교체를 해요. 그렇다면 하루에 300억 개 이상의 세포를 교체하는데 이 중에서 손상 입은 세포도 있겠고 암 걸린 세포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정말 암이 뭐 3기, 4기 갔는데 병원에 가서 수술하려고 보니까 다 나았대요. 이건 무슨 현상이죠? 암은 하루에도 몇 천 개씩 생겼다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게 암이거든요. 근데 암 생겼다고 빨리 가서 수술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맞나요?
자, 암세포는요, 몸 안 이곳저곳으로 무작정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무언가를 꽉 막히고 산소가 부족한 곳에 정착을 하는 거예요. 산소가 부족한 곳에. 우리 몸의 건강한 세포와 악성세포 주변에는 T세포처럼 암세포를 죽이는 백혈구가 가득합니다. 예를 들면요, 신장암이나 흑색종의 경우 백혈구가 전체 종양의 50%가량을 차지한다고 해요. 그래서 T세포는 외부에서 들어왔거나 암처럼 돌연변이를 일으킨 세포 조직을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암세포를 공격해서 제거를 하기도 하죠. 근데 이 면역세포는 암세포가 모여들어 더 큰 종양을 만들고 몸의 다른 부분에도 종양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이 단백질들은요, 면역세포에 자신들을 건드리지 말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면역체계는 왜 암세포와 협력해서 더 크고 많은 종양을 만들려 하는 것일까? 종양을 더 크게 만들려고 한대요. 왜? 암은 질병이 아니라 생존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이 암세포는 특별한 단백질을 만드는데 이 단백질들이 면역세포에 자신들을 건드리지 말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요. 왜 그러나 봤더니 암은 질병이 아니라 생존 메커니즘, 즉 우리 몸이 살아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몸은 치명적인 발암성 물질과 신진대사 노폐물들이 림프과 혈액에 녹아들어 결국은 심장이나 뇌, 그 밖에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장기들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암을 이용합니다. 암세포를 죽여 없애는 것은 실제로 생명을 위태롭게 만드는 거예요. 암 수술을 하면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그죠? 근데 암세포를 죽여 없애는 것은 내 생명을 위태롭게 만드는 거야. 제 주변에도 암에 걸려가지고 수술하고 치유받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 제가 자연 치유를 해라, 산에 가야 산다, 산소를 마셔야 된다 이러는데도 항암 치료하고 약 먹고 이 항생제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방사선 치료도 안 좋고 건강한 사람이 맞아도 힘든데 이미 막 더 죽으려고 하죠. 이 몸은 처음에 종양이 자라는 원인을 제공한 폐색이 뚫렸을 때만 악성 종양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종양이 자라는 원인을 제공한 폐색이 뚫렸을 때만 악성 종양이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죠. 1장에서 나왔던 이야기죠. 그러면 암의 진행 단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이 진행이 되면은 처음에는 폐색이 돼요. 이 폐색은 뭐예요? 예를 들면 뉴욕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 평상시나 휴일에는 교통 흐름이 원활하죠. 근데 출퇴근 시간만 되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도로가 꽉 막혀요. 저는 지하철을 타거나 이제 승용차를 이용할 때 보면은 아주 놀라워요. 퇴근 시간 막 지하철들 꽉 차고 승용차도 막 꽉 차서 갈 수가 없어. 그죠? 이것을 일시적인 폐색이라고 하는 거죠.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이것이 일시적인 폐색이에요. 그 폭설이나 폭우로 인해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나죠. 그러면 도로가 완전히 막힌 상태하고 똑같은 거죠. 교통사고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피해를 입지 않은 다른 차들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 거죠. 비행기도 마찬가지. 연착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들은 배기가스를 내뿜고 차 안에서 계속 머물러야 돼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누군가가 교통정체를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이 커다란 불도저로 도로에 있는 모든 차들을 밀어버리는 것이라고 제안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친놈 아니야? 제정신이 아니네? 아니, 교통이 정체된다고 그것을 다 밀어버려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대증요법을 사용하는 의학이 암을 다루는 방법과 정확히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내 몸에 있는 걸 다 밀어버려야 돼? 이 교통체증하고 똑같은 거예요. 암이 생겼을 때는 많든 적든 몸 안에 교통체증이 발생을 합니다.
이 교통체증은 다른 어딘가에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산소나 포도당 같은 영양소가 더 이상 목적지에 배달하지 못하죠. 세포 조직 내의 노폐물을 청소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독성이 강한 약물 또는 외과적인 불두저로 교통체증에 갇혀 있다고 해서 그 세포들을 파괴하거나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맨 처음 교통체증을 유발한 사고 장소를 찾는 것이 더 현명한 거죠. 그런데 제가 2월 달에 공부를 했거든요. 더러운 장에 병을 만든다. 이것을 보니까 장 청소가 중요하더라고요. 모든 암의 원인은 장에서부터 출발해요. 장이 건강하고 깨끗하면은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암이 걸리는 원인도, 질병에 걸리는 원인도 내 장을 청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내 장을 깨끗이 하면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 본능적이고 슬기로운 행동을 비난하고 벌을 주는 것은요, 근시안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제 교통체증이 났을 때 불도저로, 야, 이게 다 막혀서 다 밀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다 죽지. 암도 마찬가지. 암이 발생했을 때 그 최초의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암이 왜 걸렸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아시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한테 이러한 상황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탄수와 다른 영양소가 세포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는 정체 현상이죠. 그러면 이 정체 현상에는 모세혈관 벽이 두꺼워지는 것과 림프관에 폐색이 생기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암이 생기는 원인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폐색이죠. 암의 진행 1단계는 폐색이에요. 늘비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보세요. 암의 진행 2단계는 뭐냐면 정체예요, 정체. 왜 정체가 될까요?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정체 현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승용차나 트럭이 사고를 냈기 때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졸음운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과속, 음주운전과 같은 다른 요인으로 일어난 것이거든요. 인간의 몸에서 정체 현상은요, 혈관벽이 두꺼워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데, 혈관벽이 두꺼워지면 산소, 물, 포도당, 기타 생체 활동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혈액에서 세포로 전달되기 어려워요. 이것이 혈액 속에 있는 영양소들은 삼투 현상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 과정을 통해서 혈관벽을 타고 흘러나와서 세포 속으로 자연스럽게 끌려 들어갑니다. 아시죠?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암에 걸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장 청소를 해야겠죠, 장 청소. 우리 몸에 혈관벽이 두꺼워지는 것을 용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알면 깜짝 놀랄 텐데요. 혈관벽이 두꺼워지면은요, 심근경색이 와요. 심근경색, 뇌졸중, 다른 갑작스러운 퇴행성이 일어날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혈관벽이 두꺼워지는 걸 용납하는 이유는. 그리고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유체는 뭐냐면요. 혈액이에요, 혈액. 혈액은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농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해 줍니다. 혈액의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 심장과 뇌를 포함한 몸 전체가 산소 부족과 잠재적인 기한 상태에 빠지죠. 그래서 혈소판이 달라붙어서 서로 달라붙죠. 그러다 보니까 혈액이 간에 달한 모세혈관을 통해서 흘러가서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 단백질과 암의 연관성도 있는데요.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잖아요. 암 걸릴 확률이 높아요.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암이 발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했어요. 어디에서? 차이나 스터디, 코넬 대학교의 콜린 캠벨 박사와 그의 아들 토머스 캠벨에 의한 연구에 의해서
중국의 농촌 지역에서 미국인들의 식사보다 육류가 10%밖에 들어가지 않는 식단으로 좋은 건강 상태와 정상적인 성장이 달성되었다고 보고했다. 이것을 보면은요, 단백질과 암의 연관성이 있어요. 우리가 닭고기로 다이어트를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연관성이 있어요. 육류 소비와 암 발병의 위험의 연관성이 보고되었죠.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대규모 연구소에서는 붉은 고기, 가공육 있죠? 붉은 고기는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송아지, 고기 이런 포유동물이고 가공육은 저장성과 맛을 높이기 위해 염장, 훈제 혹은 염지로 처리한 고기를 말하는데요. 이 섭취가 암의 진행에서 가장 큰 식이 위험 요인을 내포한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했어요. 그러면 내가 붉은 고기를 많이 먹는지 이거 8년 동안 연구를 했거든요. 49만 명, 49만 4천 명이 건강 자료를 조사했더니 8년에 걸쳐서 연구를 했더니 붉은 고기, 가공육을 즐겨 먹는 20%의 참가자와 그것들을 최소한으로 먹는 20%의 참가자들의 암 발병률을 비교했어요. 대장암 발병 비율이 즐겨 먹지 않는 참가자들에 비해서 25%가량 높게 나왔어요. 붉은 고기를 즐겨 먹는 사람, 닭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송아지 고기 이런 걸 즐겨 먹는 사람, 암 발병률이 25%가량 높이 나왔죠. 그리고 폐암은 20%가량 높게 나왔어요. 폐암과 대장암은 암으로 인한 사망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차지하는 암이죠. 식도암과 간암의 경우에는 20%에서 60% 사이로 증가했고요. 남자들의 경우에는 많은 육류 섭취가 췌장암의 발병 위험 증가도와 관련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암의 발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육류 섭취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붉은 고기 섭취는 대장암의 발병 위험을 28에서 35% 증가합니다. 가공육의 경우도 20에서 49%를 증가시켜요. 저는 그래서 이 동물성 지방을 줄였어요. 왜냐면 이 일어나는 원인이 암과 심장질환은 공통적인 원인을 공유하고 있죠. 우리 몸은 세포가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른 수단을 사용하는데 좀 더 정교한 생존 반응이고 상당히 기발한 방법을 쓰고 있어요. 단백질을 제거해요. 우리 몸은 세포 간의 액체에서 단백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결합해서 100% 단백질로 이루어진 콜라겐 섬유로 바꿔줍니다. 우리가 이제 모세혈관이 두꺼워지는데요. 두꺼워진 모세혈관 벽이 세포에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죠. 혈관벽이 두꺼워지는. 그리고 어, 더 충격적인 것이 있죠. 잠깐 음악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관벽을 막히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먹는 육류나 생선, 그리고 유제품과 같은 식품을 통해서 섭취한 단백질 외에 추가로 더 많은 단백질을 처리하느라고 전체 림프계가 혹사를 당하고 있어요. 림프에게 흐름을 느리게 하다가 끝내는 멈추게 만들죠. 막혀있는 이 림프관은 점점 더 세포의 신진대사 노폐물을 처리하기 어려워져요. 세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액체의 신진대사 노폐물의 농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죠. 유방암 치료를 위한 림프절 제거, 쓸모없고 유해함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왜 림프절을 제거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림프절 제거는 심각한 해를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증가시켜 줍니다. 림프절을 제거한 여성은요, 합병증이 70%로 증가를 했어요. 림프절을 제거하지 않은 여성의 합병증은 25% 증가를 했고요.
합병증은 감염, 통증, 림프 부종 등이 있습니다. 의학계가 놀랄 만한 사실은 림프절을 제거하잖아요. 그로 암이 다른 림프절에 더 이상 퍼지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암세포를 품고 있는 림프절이 전이의 원인이라는 가설을 명백히 부정을 하였죠. 암세포를 품고 있는 림프절을 잘라내는 것은 암이 퍼지는 것을 막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암세포를 품고 있는 림프절을 잘라내는 것은 암이 퍼지는 거 아무런 도움도 안 돼요. 근데 유방암 환자들은요, 온전한 림프계가 필수적입니다. 생존율이나 재발률에 차이가 없다면 림프절을 제거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림프절 제거가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연구 결과에서 보여줘요. 연구 논문의 저자들은 생존율이 림프절 상태와 상관이 없다, 무관하다고 했거든요. 생존에 이익이 없는데도 여성들에게 이런 실현을 안겨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여성들 자각해야 돼요. 이 생존과 림프절 제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유방암 환자들을 림프계를 다 잘라내요. 과학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를 모르거나 이것을 잘라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연구 결과를 모르거나 금전적인 이득을 이유로 이를 무시하기로 선택한 의료기관이나 병원, 의사들이 계속해서 여성의 림프절을 제거한 것이다. 예, 저는 이 책 보면서 정말 끔찍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유리별님, 어서 오세요. 아, 유방암 환자들의 림프절을 절개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득을 챙기기 위한 거죠. 금전적인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의료기관, 내가 선택한 의료기관, 병원, 의사, 여성의 림프절을 제거를 하죠. 외과 의사들은 특히 모든 의사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양심적인 의사들은 수술을 안 시키죠. 외과 의사들은 특히 의료산업에서 흔히 그렇듯이 림프절 수술이 불필요하고 해롭다는 나쁜 소식이 그저 빨리 시간이 지나 사라지기를 바랄 뿐이다. 언론에서는요, 주류 언론에서는 이 중요한 연구 결과를 보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해요. 어, 무섭죠? 림프절을 제거한 여성들은 미래에 새로운 건강 문제로 고통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 진정한 암 치료 기회가 크게 줄어들고 그것 때문에 암이 재발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네, 주변에서 여러분 한번 둘러보세요. 유방암 수술을 했어요. 요즘은 20대도 많이 걸리잖아요. 꽉 끼는 브래지어에 꽉 이제 와이어 있는 거 이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와이어 있어도 네, 안 좋습니다. 암이 재발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림프계 절개하지 마세요. 에모리 대학교 윈시밤 연구소의 외과 교수인 그랜트 칼슨 박사는요, 무뚝뚝하게 일상적으로 많은 림프절을 제거함으로써 우리가 그동안 엄청난 위해를 가했다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서 많은 의사와 환자들이 이런 의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암 환자에 대한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질식의 진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암과 심장질환은 같은 원인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암을 유발하는 많은 요소들이 심혈관 질환의 중요한 요소인지 알고 싶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혈액 점도와 혈액이 흐르는 속도예요. 혈액이 너무 탁하고 너무 느리게 흐르면 이 암세포의 전이 원인으로 알려진 혈전 생성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혈액은 소화기 계통을 지날 때 에너지와 세포의 영양 공급을 위해서 다른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받는데 곡물성 단백질과 함께 공급을 받아요. 그런데 육류, 생선, 가금류, 달걀, 치즈, 유제품. 저는 건강한 독서 모임을 하면서 이런 것을 먹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농축된 단백질이
세정맥과 정맥의 혈관벽에 저장되지 않고 오직 모세혈관과 동맥의 혈관벽에만 저장이 된대요. 그래서 모세혈관과 동맥의 기점하게 축적된 단백질은 이러한 혈관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에 상처를 입히고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채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모세혈관과 동맥의 혈관벽에만 이러한 것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나쁜 콜레스테롤을 LDL이라고 하죠. 막혀있는 동맥의 혈관벽에서 이것은 출혈을 막고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혈전의 생성을 방지한다는 사실을 더 많은 사람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LDL 콜레스테롤을 하면 그거 나쁜 거야. HDL 콜레스테롤이 좋은 거야. 이것만 알고 있잖아요. 이 나쁜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콜레스테롤로 받아들여야 해요. 동맥을 흐르는 혈액이나 정맥을 흐르는 혈액에 모두 존재하는데 나쁜 콜레스테롤은 왜 동맥에만 달라붙고 정맥에는 달라붙지 않는지를 의사에게 물어보세요. 면 여러분은 그에게 콜레스테롤이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지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행복한 쭈꾸미님, 어서 오세요. 의사는 여러분의 질문에 콜레스테롤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 몸은 내부나 외부에 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LDL 콜레스테롤이 필요한 거예요. LDL 콜레스테롤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LDL 콜레스테롤이야말로 진정한 생명 구조원이에요. 근데 이 LDL 콜레스테롤을 우리가 낮추기 위해서 뭐 약을 먹잖아요. 심장병과 암의 두 가지 공통점은 뭐냐? 혈관벽에 폐색이 발생하고 림프관이 막힌다는 거예요. 심장세포는 악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시간 동안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 심장세포가 산성 혈증으로 죽고 심장이 멈추는 것입니다. 산소가 부족한 것을 심장마비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식호흡이 중요한 거예요. 복식호흡을 해야 건강하게 살 수가 있죠. 아셨어요? 복식호흡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건강 독서를 해보니까 복식이 왜 중요한지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메모를 해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제된 식물성 기름, 마요네즈, 샐러드 드레싱, 마가린 같은 식품이나 비타민의 함량을 낮춘 식품에 포함되어 있는 다가 불포화 지방을 섭취하면요. 피부암이나 기타 암의 발병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해요. 생선 튀김, 마가린, 정제된 식물성 기름, 샐러드용 드레싱 이런 거 많이 먹죠. 섭취를 줄이세요. 피부암을 발생해요. 생선 튀김. 저도 튀긴 음식 진짜 좋아했는데 이 건강 독서를 읽으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줄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암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지방이 있는데 메모를 해놓으세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에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이 다가 불포화 지방을 섭취하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69% 증가를 합니다. 근데 이와는 대비적으로 올리브 오일에 있는 단열 불포화 지방을 섭취하면 45%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뭐예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빼고는 다 버리세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되는 강력한 산화 방지제인 폴리페놀이 유방암의 확산을 막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해요. 언제 우리가 유방암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럼 미리 예방을 해야겠죠.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먹어야 합니다. 활성산소는 산소 분자가 전자를 잃었을 때 만들어지므로 반응성이 매우 강해요. 그리고 포화지방은 고체 상태이고 돼지기름이나 버터 같은 식품에 많이 들어있는데 다량의 천연 산화 방지제가 들어있어 활성산소에 의한 산화로부터 안전합니다.
이 마가린은요, 분자 구조가 플라스틱과 유사해서 소화시키기가 매우 어렵대요. 우리 마가린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게 플라스틱 구조하고 똑같이 되어져 있대요. 비슷하게. 그래서 우리 몸의 천연 청소부인 활성산소들은 자신들을 세포막에 달라붙게 만든 기름진 범인들을 제거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 활성산소들이 해로운 지방들을 먹어서 치우면서 세포막에도 상처를 입혀요. 그게 바로 노화와 퇴행성 질병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천연의 건강한 지방이 알츠하이머병의 발병 위험을 80%까지 낮춘다고 해요. 지금 치매 환자들 많잖아요. 그죠? 걱정되죠. 혹시 내가 치매 아닌가 하고. 건강한 지방을 하루에 38g 정도 매일 섭취하면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낮다고 해요. 건강한 지방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질병의 발병률이 가장 높은 집단의 사람들은 절반가량만 섭취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이거 끝에 이제 마무리하는 건데,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암 논쟁에서 오해받고 있는 또 다른 요소가 콜레스테롤이죠. 어떤 콜레스테롤? 우리가 나쁘다고 알려있는 LDL 콜레스테롤이에요. 이 도호쿠 대학교 연구 결과 종종 비난을 받는 이 콜레스테롤이 실제로 햇빛 노출로 인한 비타민 D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비타민 D를 우리가 많이 먹어야지 암 발병을 줄일 수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뇌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처방되는 스타틴 계열의 약물은 실제로 심장에 해를 끼치고 있어요.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 분들 조심하셔야겠죠. 실제로 심장에 해를 끼쳐요. 그,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도 혈압약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 콜레스테롤이 높으니까 그 약도 먹죠. 당뇨약도 먹죠. 심장마비로 쓰러지셨는데 3일, 3일 만에 가셨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치즈, 우유, 가공식품을 통해서 트랜스 지방을 더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은 지방을 거의 섭취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울증 위험이 48% 증가합니다. 여러분이 먹는 치즈, 우유, 가공식품 있잖아요. 우울증 위험이 48% 증가합니다. 내가 혹시 이러한 것들을 즐겨 먹는지 봐야 되겠죠. 나는 무엇을 즐겨 먹고 있을까요? 내가 즐겨 먹는 음식을 보세요. 저는 이거 건강 공부하면서 절대로 우유, 치즈, 가공식품, 유제품 이런 거 튀긴 음식 웬만하면 먹지 않습니다. 우리 가공식품, 정제식품 사다 먹잖아요. 안 돼요. 큰일 나요. 내 몸에 병을 만들어주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요, 네덜란드 정부는 이미 트랜스 지방산이 포함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살 때 한번 보세요. 그 제품에 트랜스 지방산이 포함되어져 있는지 안 되어져 있는지 보세요. 그리고 결론입니다. 암 환자들은요, 실제로 암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중증 심장쇠약으로 사망을 합니다. 수백 명의 암 환자들을 만나본 경험을 통해서 그들 모두 주요 심혈관 질환들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 암세포는 산소 농도가 낮은 환경에서 잘 자라고 산소 농도가 높아지는 것은 암세포 자신에게 해롭고 심지어 자신을 죽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자신을 죽일 수도 있어요. 암이 발생하는 단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은 무엇이냐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산소호흡 대신에 무산소성 세포호흡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암의 원인입니다. 림프가 막혀서 암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암은 내 몸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 인체에 산소를 많이 줘야겠죠. 암의 진행 3단계는 림프관 폐색이에요. 림프관이 폐색되는 거죠. 그리고 림프의 부종이 일어납니다.
우리 몸은요, 매일 300억 개, 300억 개, 3천 개도 아니야. 300억 개의 낡은 세포를 생산하고 없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암 발병했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언제 암이 없어질지도 몰라요. 사라지기도 하거든요, 암은. 자, 유방암 걸렸다고 림프관 제거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의사들의 돈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암의 진행 4단계는 뭐냐면 만성 소화불량. 이 소화불량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심해야 돼요, 이거. 장 청소하셔야 돼요. 암의 원인은 무엇이다? 장에서 발생하거든요. 장에서 발생합니다. 만성 소화불량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이미 암이 너무 많이 생겼어. 암이 사라졌다, 생겼다 하지만 청소하셔야 돼요. 장 청소를 한 번씩 하세요. 암의 진행 5단계는 뭐냐면 쓸개관이 폐색이 됩니다. 담즙은요, 사망의 주요 원인인 암과 심장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해 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다 읽어줄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시죠? 시간이 1시간 동안 제한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미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도 오늘은 신체적인 원인들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다음 주에는 암의 정신적인 원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리 몸이 오로지 가공식품만 섭취하도록 하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자살행위 하고 싶지 않죠? 많든 적든 붉은 육류, 튀긴 음식, 가공 유제품, 정제된 곡물, 미국인이 섭취하는 전형적인 식품을 먹는다는 것은 실제로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죽이고 있다는 것은 다름없어요. 여러분, 먹는 것을 절제하세요. 먹는 것을 절제하지 않으면 내 몸이 위태롭습니다. 아셨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하트도 좀 보내주시고요. 듣고 계셨나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8시에 10시 1강, 10시 2강, 10시 3강에서 챗GPT로 블로그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우리 앨리스님 커피 쿠폰 한 장 보내드려야겠습니다. 사랑의 앞에 감사합니다. 네, 8시에 10시 1강, 2강, 3강에서 챗GPT로 블로그 쉽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무료 특강이거든요. 여러분도 와서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아까 계속 안 들렸군요. 네, 운영자분한테 토크에서 상담을 받아왔어요. 카페에다가 남겨놓으래요. 네, 남겨놨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되고요. 저 완전 다 포인트도 없어지고, 인플루언서 그 배지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어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해피님, 가신심님, 일찍 들어오셨죠? 넬비체님, 멜리사님, 어린왕자님, 넬프르너키님, 대만에서 온 앨리스님, 유리별님, 유리별 좋네요. 행복한 쭈꾸미님. 저 쭈꾸미 좋아합니다. 그리고요, 요즘 오류 정말 많아요. 잘 해결될 거예요. 파이팅! 아, 어린왕자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홍목님도 또 줌에서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건강 독서를 해야 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